체코 대통령이 급하게 전화를 온 총리. 게, 총리가 급하게 전화를 온 게, 한국에서, 여기 계약 취소할까봐. 네. 그래서 갑자기 대법원 그 판결도 뭉개버리고, 원전 꼭 지어주세요. 왜냐면, 워낙에, 조건이 좋잖아. 돈도 우리가 다 내, 이자도 싸, 심지어 그쪽 나라에 있는 물건들 써줘, 그리고 지적재산권료 해결은 또 우리가 다 했어. 거기다가 나중에 핵 폐기물 문제까지도 우리가 책임지는. 이런 꿀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거 갖다가 프랑스 법원이 걸었다고 잡아놓은 사이에 한국의 대통령이 바뀌어버렸네? 그러니까 그 계약을 이행하면서 혹시 기분 나쁘시면 다른 사업도 같이 협조를 할 테니까. 왜냐면 체코의 지정학적 위치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 꽤 많습니다. 2차 배터리 사업부터 시작해갖고 상용차 조립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체코 쪽하고 지금 어떻게 지금 그 약간 진행이 더뎌 있는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모든 것들을 다 해드릴 테니까 원전만큼은 꼭 지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뭐 수출입은행 그리고 업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뉴스를 정리해보고 그 귀추를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오후 4시부터 약 20분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올해는 한국과 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면서 양국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일으켜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런 사의를 이 대통령이 먼저 표했고요. 그러면서 100여 개 체코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피알라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특별히 당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몇 개인지도 몰랐을 거야. 예. 체코가 이제 지정학적으로 그 공업이 발달하기 좋은 적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동독 쪽하고 친해가지고 그렇지 동유럽 쪽인데. 동유럽 쪽인데 자동차라든지 기계 산업 이런 것들이 좋고요. 또 이제 그 수력 자원이 풍부해가지고 기업이나 뭐 이런 걸 하기에 공장을 하기에 유리한 조건에 있다라고 돼 있는 게 체코인데 체코가 여기저기 하도 간을 많이 봐갖고 유럽 쪽도 넘보고 뭐 러시아도 넘보고 중국도 넘보고 하던 과정 중에 사실 우리가 좀 꽤 밀렸어요. 그래서 SDI가 그쪽에다가 이제 유럽에서 제일 큰 배터리 공장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약간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체코하고 감정이 그렇게 지금 좋지는 않거든요. 기업들 간에 체코에 대한 신뢰도가 좋지는 않은데 어찌됐거나 이 체코의 원전은 체코의 공업화 내지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체코는 무조건 이걸 지어야 돼요. 문제는 체코가 이걸 자체적으로 조달할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 정도 가격에다가 중국을 뛰어넘는 상환 조건으로 심지어 핵 폐기물에 대한 문제를 우리 쪽이 떠안으면서 이 계약을 진행한 것 같다라는 전제가 보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체코가 만일에 자체적으로 자체 국가 안에서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준비를 했다 그러면 이게 발표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약을 발표를 했다는 거는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처럼 쉽게 말해서 화장실이 없는 식당을 지은 거예요. 지금 체코에도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떡하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떠받아 오는 수밖에 없잖아, 나중에 폐기물을. 그래서 사실 이거는 가격의 문제를 떠나갖고 전면적으로 계약의 내용이 대수정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원전을 싸게 주더라도 원전 이용권과 사용권을 우리 쪽에서 관리를 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을 해서 현지에 우리 기업들한테 이걸 공급을 하고 그에 대한 우리 기업에 대한 특혜를 받게 한다고 치면 우리가 원전에 들어가는 그 이상의 뭘 얻어내기 위해서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체코 하나는 딱 원전만 딱 찍어갖고 이렇게 호구 장사를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건 할 필요가 없는 장사인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할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체코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은 그 체코, 헝가리 뭐 이런 쪽 예전에 동유럽에 속해 있던 나라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경제력이 좋은
이제 서유럽 쪽으로 사실 지역 인재들이 다 빠져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유럽의 제조 공장은 또 이 동유럽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유럽의 기업들이 공장은 또 동유럽 쪽에 지어요. 왜냐하면 인건비 싸게 인건비가 쓰려고. 싸니까. 인건비가 싸고 어쨌든 이 나라들도 이 공장을 유치를 하고 있는 게 본인들한테 여러모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업이 들어갈 때 사실은 서유럽 쪽으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아요. 공장을 거기다 짓기는. 그래서 동유럽 쪽하고 많이 그런 공장, 제조 공장 같은 것들을 짓고 여기에서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서유럽 쪽으로 그렇죠. 나가는 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원전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 자세한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점검을 하실 거지만 홍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시작으로 사실 다른 것들을 이만큼 얻어낼 수 그럼요. 있으면은 또 그것도 나름 의미가 꽤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싶습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계약이 이게 파기가 안 되고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참 골치 아픈 문제네요, 진짜. 그러니까 어차피 덤핑으로 준 거니까 여기에 대한 거 변경을 못 할 것 같으면 그에 상응하는 반대적 대가를 받아내야 되고 얻어내야죠. 이미 체코 측에서 그걸 전제로 해갖고 지금 재협상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체코도 아는 네. 거죠. 예, 압니다. 이거 호구짓 안 해주겠구나. 그 얘기를 아니까 그럼 대신에 저희가 뭘 해드리면 될까요? 제발 원전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베트남 정상하고도 소통화를 했는데 고속철도하고 원전 뭐 이런 거를 전략 협력 분야를 심화키로 했다. 제가 이거 너무 잘하는 분야이기도 한데 그냥 왜요? 중국이랑 베트남이라서요? 하세요. 베트남이라. 그냥 중국이랑 하세요. 왜 중국한테는 다 받아 써놓고 지금 와가지고 이따위 얘기를 하고 그러실까? 우리는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중국이랑 하시고 우린 딴 거 할게요. 딴 거. 사실은 베트남이라는 국가가 이렇게 길잖아요. 2,700km, 2,800km 정도 되거든요. 엄청 길어요. 근데 그 가운데 지역에는 사실은 사람이 못 살아요. 산맥이야,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 산도 아주 악산이에요. 돌산이야, 돌. 그래서 여기를 관통하는 철도를 지으려고 하면요. 토목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 다 돌을 까내야 돼. 우회를 할 수 있는 도로도 없어.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를 해갖고 끌고 내려와 봐야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 몇 개 안 돼요. 사람들이 집중해 살고 있는 데가 하노이, 그다음에 뭐 중간에 다낭이나 이런 지역,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호치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쭉 길쭉하게 중간중간에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 중간역이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니들 비행기 타. 왜 굳이 고속철을 뚫으려고 하냐고. 이건 뭐냐면 이게 고속철을 뚫어가지고 이걸 통해가지고 중국이라든지 다른 주변국들하고의 교류 확장을 하기 위해서 철도 물류를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철도를 시공할 수 있는 여건이 개판이에요. 오직하면 중국도 포기했다니까? 이게 돈이 되는 줄 알았으면 중국이 먼저 돈 그럼 걸? 처음에 중국이 자기가 돈 다 갖고 나중에 여기 턱값 받아갖고 한다고 그래갖고 시작을 했어요. 지질 조사하다가 손 놔버렸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깡돌이라고 깡돌. 그래서 베트남은 자기 욕심이에요. 철도를 갖겠다고 하는 게 자기 욕심이야. 차라리 해양 수상로를 이용을 하든가 강화를 하든가 아니면 비행장을 더 늘려가지고 항공사업을 확장하는 게 훨 낫다라고 저 같으면 충고를 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저쪽 애들은 지 돈 쓰고 만들 생각은 없어. 그래서 르엉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요청했답니다. 싫어! 내가 반대야. 니들 중국한테 꼬리치다가 일본하고 일본 돈에 혹해가지고 나중에 코로나 맞고 다 망하고 나니까 지금 와갖고 또 도와달라고? 문재인 대통령 때 베트남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우리가. 베트남이 우리나라 3대 고역국으로 올라갈 만큼 어마어마하게 지원해주고 그 나라 경제 키워줬어요.
근데 바로 배신 때리고 일본이랑 손잡은 게 베트남이거든. 베트남, 이미 늦지 않았나. 뭔가 이거를 갖고 오려고 하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제대로 된 제안을 해갖고 오기 전에는 베트남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나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